봉고데기로 스타일링하는 것의 장점은 조금 더 빠르고 편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곱슬이 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링 과정에서 머리를 펴주는 작업이 반드시 동반돼야 스타일링의 만족도가 확실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봉고데기도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런 플랫 아이언, 매직기를 이용해서 웨이브 스타일링을 하는 것도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10분 한짝 뷰티 클래스는 플랫 아이언을 이용한 아웃컷 스타일링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이 스타일링이라는 게 사실 그냥 오른손으로 돌리고 왼손으로 돌리고 아무렇게나 막 돌린다고 웨이브가 예쁘게 나온 건 아닙니다. 언제 오른쪽으로 돌리고 언제 왼쪽으로 돌려야 하는지 타이밍을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언제 오른쪽으로 돌리고 언제 왼쪽으로 돌리면 웨이브가 예쁘게 나오는지 그 적절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스타일링을 디자인의 영역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고수분들의 이야기고요. 초급에서부터 중급까지는 아예 암기의 영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주입식 교육으로 또 암기 교육으로 스타일링의 진행 방법을 설명해 볼 건데요. 보통 아웃컬이라고 하면 웨이브를 다 바깥쪽으로만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러면 웨이브가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아웃컬 웨이브를 바깥쪽으로 안 돌리고 어떻게 돌리냐? 이건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잉커를 섞어주셔야 볼륨감이 있고 예쁘게 나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암기 포인트,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아웃컬이라도 잉커를 섞어주셔야 웨이브가 예쁘게 나온다. 그래서 아웃컬 디자인이지만 시작은 잉컬로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잉커를 넣으면 웨이브가 너무 과도하게 뒤통수 부분에 과도하게 볼륨이 쌓이면서 해그리드처럼 너무 거대한 볼륨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굵으면서도 날씬하게 빠지는 웨이브지 지나치고 과도한 웨이브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잉컬은 최대한 끝부분에만 넣는 걸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 모발 끝에 잉컬을 집어넣을 때는 모발 끝쪽에 컬을 만든다고 해서 정말로 끝부분에만 컬을 집어넣으면 후크 선장의 갈고리처럼 컬이 너무 자기적인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끝쪽에 컬이라고 해도 매직기는 모발의 중단부터 서서히 꺾으면서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컬이 동그랗게 말리겠다 싶을 때 그때부터 과감하게 꺾어서 당겨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주입식 암기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모발 끝에서 만드는 컬이라도 자연스럽게 만들고 싶다면 모발 중단부터 서서히 꺾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O 또는 C컬의 웨이브가 잡혔을 거예요. 이걸 그대로 손에 올려두고 2에서 3초 정도 식혀주시면 됩니다. 이걸 그대로 손에 올려두고 2에서 3초 정도 짧지만 컬이 식는 동안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 훨씬 더 깔끔하고 유지가 길어지는 웨이브가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물론 이건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하면 좋은 내용이라 딱히 암기를 강요하진 않을게요. 그런데 해보시면 알 겁니다. 확실히 웨이브의 디테일이 훨씬 더 좋아져요. 이렇게 인컬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웃컬 웨이브를 넣을 건데요. 탑에 하나, 크라운 부분에 2개 이렇게 해서 3개 정도의 섹션을 잡아주시고 안쪽의 섹션부터 웨이브를 넣어줄 겁니다. 제자리에 서서 웨이브를 만들어도 좋지만 고객의 편의성을 생각한다면 제자리가 아니라 가운데로 당기면서 웨이브를 넣어주세요. 왜냐? 이렇게 가운데로 당겨서 웨이브를 만들어주면 기본적인 모발의 흐름이 뒷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나중에 머리를 묶을 때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잡히고 그게 아니더라도 평소 생활할 때 머리의 흐름이 뒤로 빠져 있으니까 움직이면서 앞으로 흘러내리는 모량이 훨씬 더 적어져요. 예쁘기도 중요하지만 흐름을 뒤로 잡아서 앞으로 떨어지는 모발들을 적게 만들어주면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예쁘면서 편한 웨이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세 번째 암기 포인트, 뒷머리의 아웃컬은 모두 가운데로 모으면서 웨이브를 만들어준다. 디자인이라는 게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에 편의성을 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외워주세요. 아웃컬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웨이브는 제가 카메라 각도 조절을 못해서 하나는 그냥 날렸어요. 왼쪽 섹션을 이용해서 보도록 할게요. 매직기를 꺾는 각도를 보면 약 180 정도가 나오죠? 웨이브를 만드는 매직기의 각도는 180도로 고정입니다. 일부 선생님들은 매직기를 꺾는 각도로 웨이브의 크기를 조절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거는 난이도가 너무 높고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머리카락이 들어오는 각도와 나가는 각도를 조절해서 크기를 조절하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웨이브에 들어오는 모발과 나가는 모발의 각도가 거의 90도 정도로 나오죠? 이러면 보통 봉고데기로 약 32호 정도의 웨이브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각도보다 좀 더 멀어지면 웨이브도 커지고
좁아지면 웨이브도 더 작아집니다. 쉽죠? 들어오고 나가는 각도가 커지면 웨이브도 커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각도가 작아지면 웨이브도 작아진다. 다시 한번 연결 동작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도를 꺾어서 첫 번째 웨이브를 원하는 위치까지 당겨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매직기를 빼보시면 어때요? 여기에 딱 선이 보이죠? 여기에 매직기를 그냥 넣지 말고 뒤집어서 넣어준 다음 다시 당겨줍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모발 끝까지 반복 작업. 물론 이렇게 반복 작업을 하지 않고 쭉 빼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되면 위에는 살짝 늘어지고 아래는 탄력 있는 웨이브가 나오니까 균일한 웨이브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복 작업으로 나눠서 해주시고 윗부분을 좀 더 늘어지게, 한마디로 좀 더 자연스럽게 빼고 아래는 탄력 있게 가고 싶다면 한 번에 쭉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윗단. 상단의 마지막 웨이브는 일단 반 섹션 정도는 빼고 진행해 주세요. 이유는 제가 따로 이따가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우선 반복 작업을 한 번 더 진행합니다. 자, 이제 인컬과 아웃컬을 모두 만들었으니까 왜 아웃컬 웨이브를 만들더라도 인컬을 섞어줘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인컬과 아웃컬을 섞어서 진행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웨이브를 한번 볼게요. 아웃컬이 하나, 두 개, 그리고 세 개. 자, 요 웨이브들을 모아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좀 멀리서 보겠습니다. 자, 세 개의 단을 묶어놓은 웨이브입니다. 세 단이나 묶여 있는데도 그렇게 풍성해 보이지가 않죠?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개의 단의 웨이브를 한번 넣어 볼게요. 딱 두 개만 웨이브가 지금 추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방향은 바깥으로 돌고 한쪽 방향은 인사이드로 도니까 웨이브가 두 개만 추가됐는데도 두 배가 아니라 세 배 정도의 느낌이 볼륨이 더 차이가 나요. 지금 이렇게 세 개의 아웃컬이 만들어진 걸 보시면 다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웨이브끼리 서로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륨이 많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인컬 두 개를 섞어주면 웨이브가 겹치지 않게 되면서 단 두 개의 섹션만을 추가했는데도 풍성함이 2배, 3배가 돼요. 그런데 또 그냥 전체적으로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안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볼륨을 넣지 않고 끝쪽으로만 볼륨을 형성해 주었기 때문에 머리를 내렸을 때 너무 과하게 뒷목이 부풀지 않고 날씬하게 빠지면서 볼륨이 살아나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날씬하게 빠지는 풍성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대로 반대쪽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섹션은 인컬을 넣어서 손바닥 위에서 2에서 3초 정도 굳혀주세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모발 끝에 웨이브를 만든다고 해서 끝에만 꺾지 마시고 중단부터 꺾어주어야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아웃컬. 생활의 편의성을 위해서 가운데로 당기면서 첫 번째 섹션을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웨이브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딱 눈에 보이는 이 선, 여기에 매직기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접어서 당겨줍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반복 작업.
이렇게 뒷머리를 다 끝내고 나면 아까 반 섹션 정도 남겨둔 탑 부분의 모발이 있죠? 여기를 두 개 다 모아서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덮어주고 마지막 한 섹션은 따로 빼놨습니다. 우리가 아웃컷을 진행할 때 왼쪽 머리는 오른쪽으로, 오른쪽 머리는 왼쪽으로 서로 둘 다 가운데로 당기면서 웨이브를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운데 부분이 갈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덮기 위해 남겨둔 섹션이에요. 웨이브의 방향은 오른쪽이건 왼쪽이건 상관없으니까 아무 쪽으로나 진행해 주세요. 저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뒷머리가 마무리되었어요. 이제 사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만들어진 웨이브를 보시면 현재 가발 같은 경우에는 모발 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뻥 뚫린 느낌이 들지 않지만 아까 전에 제가 섹션을 전부 뒤로 당기면서 웨이브를 진행했기 때문에 숱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살짝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메꿔줘야 돼요. 사이드는 전체적으로 3파트 정도로 나눠서 진행할 건데요. 전체적으로 다 아웃컬을 들어갈 거니까 반복 작업하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섹션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첫 번째 섹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귓볼을 반 정도 오픈시켜 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얼굴을 전체적으로 덮어서 가리는 것보다 작게 보이게 하려면 차라리 이렇게 귓볼을 살짝 오픈시켜 주는 게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입니다. 한번 이따 비교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귓볼을 오픈시킬 수 있도록 안쪽에 있는 모발이지만 첫 번째 단부터 볼륨을 바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복 작업.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갈라지는 부분,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섹션을 일자로 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당겨서 시술을 진행할 겁니다. 뒤로 당겼죠? 이제 뒤로 당기고 다시 물을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중간 단계부터 집어넣고 다시 물을 끝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살짝 굳을 수 있게 손으로 잡아주세요. 자, 마지막 섹션. 최대한 굵게 같은 선상의 웨이브가 나올 수 있도록 가늠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잡고 돌려서 당겨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바퀴 돌려서 놔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모발이 갈라지는 부분 없이 뒤로 당기면서 계속 덮이니까 다 보완이 되었어요. 메꿔졌습니다. 반대쪽 한번 그대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귀를 반틈 오픈시켜 줍니다. 첫 번째 단을 강하게, 그리고 웨이브를 집어넣어 주세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렇게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웨이브 진행이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웨이브가 굉장히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지금까지 한 건 그냥 기초 작업인 거고 이제 웨이브를 예쁘게 만드는 작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웨이브를 보시면 굉장히 강해 보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웨이브를 어떻게 만드느냐도 있지만 어떻게 웨이브를 풀어주느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헤어 에센스 오일은 맨 마지막에 웨이브를 완성해 놓고 나서 웨이브를 원하는 만큼 풀어서 자연스럽게 만드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웨이브 스타일링 마무리 도포 방법은 첫 번째로 겉에서부터 바르는 게 아니라 속 안에서부터 발라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미끈미끈한 것들이 보이시죠? 이걸 이제 겉에 발라주시는 건데요. 저희가 원하는 웨이브가 나올 때까지 손질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30초에서 1분이면 원하는 상태가 끝날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웨이브가 오일이 묻으면서 풀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가닥가닥 기름진 형태의 웨이브가 나왔지만 이것도 한 1, 2분 있으면 전부 뽀송하게 바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웨이브를 1차로 한번 풀었습니다. 이렇게 웨이브의 다발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진행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런 다발감보다는 가닥가닥의 느낌이 살아나는 걸 더 좋아하고 자연스러운 게 좋기 때문에 웨이브를 좀 더 자연스럽게 풀어줄 거예요. 저 같은 분들은 이런 쿠션 브러쉬를 이용해서 두어 번 정도 빗질만 한 번 더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컬크림이나 에센스를 바르면 모발이 컬이 좀 더 살아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적용되는 모발은 오로지 파마를 하고 난 모발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링으로 만들어진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컬크림, 에센스를 바르면 웨이브가 조금 더 가라앉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다. 그래서 이런 컬크림이나 에센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선생님들이 스타일링 이후에 웨이브의 크기를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어때요? 웨이브가 처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굵고 날씬하게 빠졌죠? 웨이브를 만들 때 처음에 강하게 만드는 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일이나 컬크림으로 저희가 원하는 만큼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약하게 만드는 거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스타일링을 진행할 때는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크기의 웨이브를 한 번에 다 만들지 마시고 처음에는 조금 더 강하게 진행해 주신 다음에 스타일링이 끝나고 난 다음 컬크림이나 에센스를 이용해서 조금씩 웨이브를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웨이브가 너무 쉽게 풀릴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크기의 웨이브를 좀 더 길게 오랫동안 가지고 가고 싶다면 좀 더 강하게 웨이브를 만들고 컬크림이나 에센스로 웨이브를 살짝 풀어준다. 이 개념을 애초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10분 한짝 뷰티 클래스 플랫 아이언을 이용한 아웃컬 웨이브 스타일링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